안녕하세요. 공감동입니다. 머나먼 텍사스 땅에서 구조된 진돗개 한 마리. 한국에서는 충성심의 상징이라는 이 개가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바꿔놓은 한 가족의 운명, 그리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만남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스위트워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세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텍사스 A&M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수의사로 일한 지 8년이 되어가요. 많은 분들이 왜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이런 시골 마을에 남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이곳이 좋아요. 목장이 많은 이곳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6월의 늦은 오후였어요. 텍사스의 한여름은 정말 힘들거든요.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게 보통이에요.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죠. 그날도 그렇게 지친 상태로 병원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한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 잃은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크림색 털은 흙과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거든요. 수의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부상당한 동물들을 만나게 돼요. 길고양이, 버려진 강아지들, 사고를 당한 동물들까지. 하지만 이 강아지는 달랐어요. 너무나도 특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지켜온 용맹한 전사 같은 눈빛이었달까요? 지금도 그때 그 첫 만남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이리 와, 친구야. 주머니에서 육포를 꺼내 보여주면서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어요. 보통 굶주린 유기견들은 먹을 것을 보면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경계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천천히 상황을 살피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제가 다가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였죠. 다른 개들과 싸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강아지의 품종이었어요. 수의대 시절에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한국의 진돗개였거든요. 구부러진 꼬리, 쫑긋선 귀, 당당한 체격 모든 특징이 진돗개와 일치했어요. 텍사스의 시골 마을에서 진돗개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했죠. 병원으로 데려와서 상처 치료를 하면서 마이크로칩도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칩이 있어서 원래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몇 달 전에 주인들이 이사를 가면서 일부러 이 아이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칩에는 이름이 맥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인들은 연락처도 바꾸고 그냥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영리한 강아지를 버릴 수 있을까? 맥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를 소독할 때도 얌전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죠. 이미 우리 집에는 양치기 개 2마리가 있었지만 자꾸만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은퇴하신 승마 트레이너신데 아직도 우리 목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거든요. 할머니의 규칙은 엄격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했죠. 지금 키우는 양치기 개들은 소떼를 몰아서 인정받았고 고양이들은 쥐를 잡아서 키우시는 거였어요. 새로운 강아지는 글쎄요. 벌써부터 할머니의 반대가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일단 며칠만이라도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 데려가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맥스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날 저녁,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뒷자리에서는 맥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텍사스의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운명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히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거요. 맥스가 어떻게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웅이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긴장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맥스를 데리고 우리 목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죠. 멀리서 할머니가 현관난간에 기대어 서 계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트럭 소리를 듣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세라 엘리자베스 콜린스, 아, 제 미들네임까지 부르실 때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또 무슨 동물을 데려온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목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우리 집 고양이 2마리, 위스키와 탱고가 현관문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헛간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인데 할머니가 특별히 귀여워하시는 아이들이에요.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걱정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맥스를 노려보셨죠. 차에서 내리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병원에서 연습했던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막상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할머니, 이 아이는 맥스예요. 며칠만 돌봐주면 좋겠어요. 맥스는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다친 상태였는데도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새로운 환경을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멀리서 들리는 블루와 다코타의 짖는 소리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우린 이미 충분한 입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양치기개 2에, 고양이 2, 소 30마리에 여기가 유기동물 보호소가 아니란다. 하지만 맥스는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현관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보통 개들은 낯선 장소에 왔을 때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뛰어다니는데 맥스는 달랐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우아한 자세로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마치 이곳의 주인인 할머니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블루와 다코타는 처음에 맥스를 별로 반기지 않았죠.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였으니까요. 새로운 개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맥스는 정말 똑똑했어요. 다른 개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경쟁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제가 동물들을 돌볼 때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목장 곳곳을 감시하면서 특이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맥스와 고양이들의 관계였어요. 블루와 다코타는 위스키와 탱고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맥스는 달랐어요. 고양이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양이들이 밥 먹을 때면 조용히 기다려주고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부드럽게 막아서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는 척 하셨지만 맥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보였어요. 매일 아침 언제 새 주인 찾아주려고? 라고 물으셨지만 점점 그 말씀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져갔어요. 특히 맥스가 할머니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도와드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마구간으로 가실 때면 먼저 달려가서 문을 지키고 있다가 열어드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러 가고 그러다가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목장에서 제일 어린 어미 소가 첫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블루와 다코타는 다른 소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맥스는 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진통 중인 어미 소의 머리맡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안정시켜주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그런데 송아지가 나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맥스가 갑자기 크게 짖으면서 저희를 불렀는데 가보니 탯줄이 송아지 목에 감겨 있었던 거예요. 맥스의 빠른 발견 덕분에 우리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현관 계단에 앉아서 석양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온 개 참 특별하구나. 처음으로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맥스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는 충성심과 지능으로 유명한 품종이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여러 목장에서 가축견으로 꽤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장에서도 잘 해낼 아이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래 우리 목장에. 비록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커피 잔 뒤에 숨긴 제 미소를 할머니는 못 보셨겠죠? 맥스가 우리 목장에 온 그해 여름은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어요.
8월이 되자 목초지는 모두 말라 죽어 갈색으로 변했고 저수지의 물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줄어들었죠. 마치 공기 자체가 불씨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침에는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목장의 화재 대비 작업을 했어요. 건초더미를 건물에서 멀리 옮기고 소방 장비들을 점검하고 대피 계획도 여러 번 확인했죠. 그동안 맥스는 목장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솥대를 몰 때면 블루와 다코타와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고 특히 맥스는 소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게 정말 뛰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어린 송아지의 탈출을 미리 막아내기도 했죠. 고양이들과도 이제는 완전한 친구가 되었어요. 위스키와 탱고는 한여름 더위를 피해 맥스 옆에서 낮잠 자는 걸 특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맥스는 꼼짝도 않고 고양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곤 했죠. 할머니도 이제는 맥스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셨어요. 더 이상 저 개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 맥스라고 부르시는 걸 몰래 들은 적도 있어요. 저녁마다 맥스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시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하고 속삭이시는데 이미 목장의 모든 동물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고 할머니는 마구간에서 임신한 말을 살피고 계셨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바람이 휙휙 불어오면서 멀리서 산불 냄새가 느껴졌어요. 맥스는 아침부터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목장 곳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모든 동물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으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장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통제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바람이 워낙 강해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백미러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더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발, 목장만은 하고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잡았죠. 목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마치 지옥처럼 변해 있었어요. 주황빛과 회색이 뒤섞인 불길한 색이었죠. 할머니는 이미 말들을 주 마구간으로 옮기고 계셨어요. 화재에 대비해서 미리 풀을 모두 제거해둔 곳이었거든요. 블루와 다코타는 솥대를 모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불냄새에 놀란 소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맥스는요? 할머니께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동쪽 초지 쪽으로 달려갔어. 제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쪽 초지는 목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불이 나고 있는 방향이었죠. 맥스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타들어가는 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불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여기저기 떨어졌고 우리는 물통을 들고 뛰어다니며 불씨를 껐어요. 그때였어요. 동쪽에서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건 분명 맥스의 소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내는 그 특유의 경고성 짖음이었죠. 저기 소들이 있나 봐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불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는데 제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제가 갈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방화선 작업을 계속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 멀리서 맥스가 나타났거든요. 하얀 털은 이제 검회색이 되어 있었지만 3마리의 어린 송아지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오고 있었어요. 그 송아지들은 마른 개울에 숨어 있었대요. 너무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맥스가 찾아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송아지들을 안전하게 데려오자마자 맥스는 다시 연기 속으로 달려갔어요. 맥스. 안 돼. 제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과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하얀 꼬리가 마지막으로 보였죠. 다음 1시간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불은 점점 더 목장 쪽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어요. 불길이 목장 쪽으로 다가올 때의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떤 부분은 불길이 30피트는 좋게 넘어 보였고 마른 풀과 관목들을 삼키면서 전진해오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어요. 소방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불길의 크기를 보고 소방관들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건물들은 최선을 다해 지켜보겠지만 목초지와 그 안의 동물들은 말을 아끼는 소방관들의 표정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소방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웠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매졌고 옷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죠. 블루와 다코타는 이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안전한 헛간에 대피해 있었어요. 하지만 맥스는 여전히 밖에 있었죠. 계속해서 연기 낀 하늘을 살펴보면서 하얀 털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헛간이야. 보니까 환기구로 불씨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지붕 처마 밑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말들이 할머니의 외침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헛간에는 우리 말들뿐만 아니라 블루와 다코타, 고양이들까지 목장의 모든 동물들이 대피해 있었거든요. 소방관들은 다른 건물들을 지키느라 바빴어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만 했죠. 할머니가 제일 먼저 헛간으로 달려가셨어요. 큰 문을 열자 짙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고 안에서는 동물들의 공포에 찬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들은 발굽으로 마구 차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블루와 다코타의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연기가 자욱한 헛간 안으로 할머니가 들어가셨어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겐 그 안에 동물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강한 바람이 불더니 헛간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무거운 건초 더미가 문을 막아버렸어요. 할머니, 안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저는 망설임 없이 옆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하지만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 데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놀란 말들이 사방에서 히잉거리며 날뛰고 있었어요. 맥스는 제가 헛간으로 들어가려는 순간부터 불안한 듯 했어요. 마치 제가 혼자서는 역부족일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어디론가 달려갔죠. 당시에는 겁에 질려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간신히 할머니를 찾았지만 할머니를 부축해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연기도 자욱하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할머니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옆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맥스와 함께 한 소방관이 나타난 거예요. 맥스가 일부러 소방관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소방관은 지체 없이 할머니를 안전하게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고 그 사이 맥스는 다른 동물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맥스는 마치 오래 준비했다는 듯이 동물들을 차례차례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줄은 몰랐죠. 말들은 평소 맥스를 따랐기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맥스의 인도를 따라 차례차례 헛간을 빠져나왔어요. 소방관은 맥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맥스와 함께 나머지 동물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요. 두 사람 안이 맥스와 소방관 덕분에 모든 동물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뒤 그 소방관 마이크가 목장 상태를 점검하러 왔을 때 맥스를 보더니 반가운 듯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마이크는 맥스를 이미 알고 있었대요. 이 녀석. 맞네요. 소방서 주변에서 보이던 게. 마이크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맥스가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봤죠. 한동안 소방서 근처에서 보였거든요. 다른 길거리 개들과는 좀 달랐어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지켜보다가 가끔 먹을 것을 주면 받아먹긴 하는데 손은 절대 타지 않았죠. 마이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맥스를 바라봤어요. 맥스는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마이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몇 달 전쯤부터 보이지 않길래 다른 곳으로 갔나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이 녀석. 제가 준 도시락 값을 톡톡히 했네요. 마이크는 그렇게 농담처럼 던졌지만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맥스가 우리 세라 커플 매니저 할 생각이었나 보네.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마이크도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맥스를 바라봤죠. 맥스는 마치 모든 걸 계획했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후로 마이크는 종종 목장에 들르곤 했어요. 처음엔 화재 이후 안전점검 차원이었는데 점점 방문 이유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께 텍사스 전통 애플파이 레시피도 배우고 주말엔 목장 일도 거들어주고 맥스는 마이크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아채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더 일찍 일어나서
제 방 앞에서 쿵쿵거리며 깨우기도 하고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저를 따라다니면서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빗어야 한다고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했죠. 우리 맥스. 이러다 웨딩 플래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할머니의 농담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맥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소방서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저희 병원 앞으로 왔던 걸까요? 맥스를 바라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날의 화재는 우리 목장에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소중한 가족이 된 맥스. 그리고 맥스가 이어준 특별한 인연까지. 이제는 목장의 일상이 참 달라졌어요.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나면 할머니와 저, 마이크 그리고 맥스는 현관에 모여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맥스는 늘 제 옆에 앉아 때론 마이크를 때론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역시 한국의 진돗개는 뭔가 다르다니까 하시며 웃으시죠. 마이크도 이제는 잘 알아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유명하다는 걸, 심지어 국가에서 보호할 만큼 특별한 품종이라는 것도요. 실제로 맥스를 보면서 그 명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 잃은 강아지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자랑이 되었어요. 목장을 지켜준 영웅이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완성시켜준 소중한 존재로요. 진돗개 맥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특별한 행복과 사랑. 이건 아마도 한국의 진돗개이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